집합건물은 집합건물법 못지않게 관리규약이 강력한 힘을 발휘합니다. 만약에 관리규약으로 임차인의 권리를 제한한다면 그거 어떻게 될까요?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그런 관리규약은 무효입니다. 안녕하세요. 집합건물 분쟁연구소의 한재범 변호사입니다. 오늘은 관리단 집회에서 의결권에 관한 얘기를 한번 해볼게요. 의결권? 그냥 소유자들이 나가서 투표하고 과반수 결정하면 되는 거 아닌가? 대충은 맞죠. 집합건물법에는 좀 복잡한 규정들이 있어요. 특히 점유자의 의결권에 관한 내용이 조금은 복잡한데요. 오늘 영상에서는 관리단 집회에서 의결권을 계산하는 방법과 점유자의 의결권의 특징까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보통은 저희가 임차인이라는 말을 좀 많이 쓰죠. 사실 점유자하고 임차인은 같은 뜻은 아니에요. 점유자에는 임차인도 있고 또 전세권자도 있고 사용대차도 있고 여러 가지 형태가 있을 수가 있죠. 그런데 대부분은 임차 형태이고 또 시청자분들도 임차인이라는 말이 익숙하니까 점유자라는 용어 대신에 임차인으로 설명을 하겠습니다. 집합건물법의 정식 명칭은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입니다. 말 그대로 집합건물은 집합건물의 소유와 관리에 관한 내용을 규율을 합니다. 그런데 그 중심은 소유권이죠. 그래서 한 동의 건물에 대해서 구분소유 관계가 성립이 되면 어떤 별도의 설립행위가 필요가 없이 구분소유자 전원을 구성원으로 해서 관리단이 당연하게 설립이 됩니다. 그 구성원은 소유자이고요. 집합건물법에서 규정된 권리도 대부분이 구분소유자를 대상으로 하고 있어요. 이게 구분소유자한테만 인정된 권리들이 있어요. 관리위원회 피선거권이라든지 규약을 설정하거나 변경하거나 폐지할 수 있는 권리, 또 임시관리단 집회에 소집할 수 있는 권리, 관리단 집회 의사록의 서명 날인, 또 결의 취소소의 당사자 적격 등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또 조문상 구분소유자들만이 의결권자로 되어 있는 규정들이 많이 있어요. 집합건물법 개정 이야기부터 한번 해볼게요. 원래 임차인은 관리단 집회에서 의결권이 없었어요. 집합건물법이 소유와 관리에 관한 법이지만 소유권이 그 중심이기 때문이죠. 그런데 막상 소유자가 이런저런 내용으로 관리단 집회 결의를 하면 그 효과는 소유자뿐만 아니라 임차인이 고스란히 받는 경우가 많죠. 예를 들어서 집회에서 관리업체를 변경을 하거나 또 관리비 내용을 변경하거나 또는 건물 보수 등을 논의를 하면 그 영향을 누가 또 받을까요? 직접 건물을 점유하는 임차인들이 바로 영향을 받습니다. 점유자의 의결권 행사제도 도입 전에는 임차인은 단지 규율을 지켜야만 하는 수범자에 불과했어요. 이 때문에 점유자는 집합건물 관리에 필요한 의결권이 없어서 집합건물 관리가 좀 부실해지는 원인이 되었습니다. 이 때문에 실제 거주자의 권익을 증진을 하고 건물 관리의 건실화를 위해서 공용 부분의 관리나 또 관리인, 관리위원 선임에 한해서 임차인한테 보충적으로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개정이 됐어요. 2012년 법 개정 이후로 임차인도 소유자와 별개로 독자적인 의결권이 인정이 된 겁니다. 독자적인 의결권, 이 말이 중요해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구분 소유자의 허락이 없어도 임차인이 단독으로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다는 그런 뜻입니다. 구분 소유자의 의사에 반하는 내용으로도 투표를 할 수가 있어요. 구분 소유자의 위임장도 필요가 없습니다. 특정 호실의 임차인이라는 사실만 소명을 하면 얼마든지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주의할 점이 하나 있습니다. 임차인의 의결권은 보충적인 의결권이기도 해요. 아무리 임차인의 권리를 보호해준다고 해도 어떤 건물 가치나 소유권에 궁극적인 영향을 받는 사람은 그래도 여전히 소유자죠. 그래서 집합건물법도 임차인의 독자적인 의결권은 인정을 해주되 만약 소유자가 먼저 손을 들면서 내가 투표권 행사할래 이렇게 하면 소유자의 의결권을 우선시해주고 있습니다. 즉 임차인은 구분 소유자가 의결권을 행사하지 않는 경우에 한해서 의결권을 보충적으로 행사할 수 있어요. 아니 좀 전에는 소유자 의사에 반하는 내용으로 투표할 수 있다면서요. 앞뒤가 다른 거 아니에요? 그런 건 아니고요. 이거는 소유자가 건물 관리에 무관심하거나 비협조적일 때 또는 멀리 거주해서 실제 관리가 어려워서 의결권을 행사하지 않을 때 임차인이 소유자의 의사와 상관없이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다는 그런 뜻입니다. 법원도 점유자의 의결권은 고유의 의결권이 아니어서 구분 소유자의 의결권을 대신 행사한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렇지만 이는 단순히 구분 소유자의 대리인이 아니라 점유자 본인의 권익 보호를 위해서 점유자의
이름으로 의결권을 행사하는 것이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또 주의할 점이 있어요. 임차인이 건물 관리에 관한 모든 사항에 의결권을 가지는 건 아니에요. 임차인에게 이해관계가 많은 부분에만 의결권을 인정을 해주고 있습니다. 당연한 거죠, 이게. 공용 부분을 변경하거나 또 재건축을 결정하는 이런 안건까지 임차인한테 투표권을 주는 거는 소유권 침해가 되겠죠. 그래서 집합건물법은 건물 관리와 관련해서 4가지 사항에 한해서 임차인의 의결권을 인정을 하고 있어요. 이 4가지는 공용 부분 관리에 관한 사항, 또 관리인 선임 및 해임, 회계감사, 그리고 마지막으로 관리위원 선출입니다. 이 4가지 안건에 대해서는 임차인도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어요. 의결권의 범위가 너무 좀 좁은 것 같나요? 대부분 관리단 집회에서 논의되는 거는 대표자 선출과 공용 부분 관리 부분이 많기 때문에 의결권의 범위가 좁다고만은 볼 수 없습니다. 집합건물법에 의하면 구분 소유자의 승낙을 받아 전유 부분을 점유하는 자가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어요. 근데 이게 구분 소유자의 승낙을 받아 전유 부분을 점유하는 자, 이게 무슨 뜻일까요? 보통 일반적으로 임차인을 생각하면 됩니다. 만약에 임대차 계약을 부부 공동 명의로 하거나 부부 중 한 명 이름으로 해요. 그런데 그 집에 아들도 있고 딸도 있고 또 모시고 사는 부모님도 있어요. 그러면 여기서 구분 소유자의 승낙을 받아서 전유 부분을 점유하는 자, 이 사람을 구분 소유자와 임대차 계약을 체결한 임차인으로 한정을 할지 아니면 그 외의 사람도 포함이 될지가 문제가 돼요. 만약에 이것을 그 계약을 체결한 당사자로 한정을 한다면 임차인의 배우자나 가족의 의결권 행사가 배제가 되겠죠. 그래서 배우자나 가족을 상대로 동의서나 위임장을 받아도 무효가 될 수 있습니다. 점유자의 해석과 관련해서 법무부는 점유자는 구분 소유자와 임대차 계약을 체결한 당사자로 한정이 되고 임차인의 배우자나 직계 존비속 등과 같은 제3자는 포함되는 것이 아니다. 이렇게 판단했었습니다. 판례는 점유자를 임대차 계약을 체결한 임차인으로 보면서도 가족이나 친인척, 공유자 등의 묵시적 동의 내지 추인을 인정하는 판례도 있고 또 부정하는 판례도 있습니다. 인정하는 판결은요, 임대차 계약상의 임차인의 배우자나 가족이 함께 거주를 하고 그 임차인의 배우자나 가족 등의 의결권 행사에 대해서 그 본인이 이의 제기를 하지 않았다면 의결권에 대해서 묵시적으로 위임한 것으로 봐서 임차인의 배우자나 가족의 의결권 행사를 유효로 판단을 했어요. 또 다른 판결은 공유자 중에 한 명이 위임장을 작성을 했는데요. 공유자 사이에서 위임장 작성자를 의결권 행사자로 지정하는 묵시적 합의가 있었다. 또 이렇게 본 판례도 있었습니다. 부정하는 판결도 있는데요. 누나나 자매, 처, 직원, 남편, 형제, 자매 이런 사람들이 의결권을 행사하는 경우에 단순하게 친인척 관계에 있다는 사정만으로는 묵시적 동의나 추인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 또 이렇게 판단한 사례도 있습니다. 집합건물법상의 점유자를 임대차 계약상의 임차인으로만 제한해서 해석할 수는 없다고 생각을 해요. 집합건물법은 대리인에 의한 의결권 행사에 대해서 아무런 제한을 두고 있지 않죠. 또 민법상 법정 대리인의 복인권이 폭넓게 인정이 되고 있어요. 이런 내용들을 종합을 해보면 가족이 임대차 계약상의 임차인과 함께 거주를 하면서 임차인이 배우자나 가족의 의결권 행사에 대해서 이의를 제기하지 않았다면 묵시적 위임이 인정된다고 생각됩니다. 집합건물법에는 서면결의라는 제도가 있어요. 이런 서면결의는 구분 소유자의 4분의 3 이상과 의결권의 4분의 3 이상이 서면으로 합의를 하면 관리단 집회를 개최해서 결의한 것과 동일하게 봐주는 제도입니다. 다시 말하면 관리단 집회를 열지 않고도 관리단 집회를 결의한 것과 같이 봐주는 제도입니다. 집합건물법에는 점유자는 집회에 참석을 해서 구분 소유자의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다. 이렇게 규정이 돼 있어요. 이 조문을 그대로 해석을 하면 점유자는 집회에 참석해서만 의결권을 행사가 가능하고 서면 결의는 구분 소유자만 가능한 것처럼 보입니다. 이게 갈수록 관리단 집회 결의가 필요한 사항이 다양해지고 긴급을 요하는 사항이 지금 늘어나고 있습니다. 한편으로는 대규모 집합 건물이 점점 늘어나서 관리단 집회의 개최나 참석이 점점 어려워지고 있어요. 이런 점을 고려를 해서 관리단 집회의 개최나 참석이 없이도 서면 결의로 관리단 집회 결의를 가름할 수 있도록 해주는 것이 서면 결의 제도의 취지입니다. 점유자의 의결권 행사 제도의 취지를 강조를 하면 점유자한테 서면 결의를 인정을 해줘야겠죠. 그런데 2012년에 개정이 될 때 서면 결의권에 대한 개정은 안 됐어요. 따라서 이게 2012년 개정 시에 점유자의 서면 결의권을 인정하지 않은 것이 입법자의 결단인 건지 아니면 입법의 흠결로 봐서 점유자의 의결권 행사 제도의 도입 취지를 강조를 해서 해석상 점유자한테도 서면 결의권을 인정할 수 있는지 이것도 좀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점유자의 서면결의권 인정 여부에 대해서는 하급심 법원은 인정하는 판결, 또 부정하는 판결, 제한적으로 인정하는 판결들이 있어요. 이제 그 논의가 조금 복잡하기 때문에 여기에서는 대법원의 결정만 소개를 하겠습니다. 대법원은 구분 소유자의 승낙을 받은 점유자가 서면 결의의 방법으로 또 구분 소유자의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다, 이렇게 봤어요. 다만 해당 사건에서 관리 계약서의 내용을 봤을 때 주차장 관리 사항은 구분 소유자의 권리나 의무에 특별한 영향을 미치는 사항이라고 볼 수가 없어서 점유자가 의결권을 행사하기 전에 구분 소유자의 동의를 받아야 되는 것은 아니다, 이렇게 판단을 했습니다. 또 다른 대법원 결정은요, 서면 결의의 의결 정족수가 충족되었는지 여부는 점유자가 행사한 구분 소유자의 의결권도 포함을 해서 판단을 해야 한다, 이렇게 판시하면서 그 앞에 대법원 결정도 인용을 했습니다. 마지막으로 하나 더 짚고 넘어갈 게 있습니다. 집합건물은 집합건물법 못지않게 관리규약이 강력한 힘을 발휘합니다. 만약에 관리규약으로 임차인의 권리를 제한한다면 그거 어떻게 될까요?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그런 관리규약은 무효입니다. 집합건물법에는 반드시 지켜야 되는 강행 규정이 있고 또 꼭 지키지 않아도 되는 임의 규정이 섞여 있는데요. 임차인의 의결권에 관한 내용은 모두 강행 규정으로 보고 있어요. 법원은 점유자의 의결권에 관한 규정은 강행 규정으로 봐서 점유자의 의결권 행사 요건을 집합건물법의 규정보다 가중시키거나 또 점유자한테 구분 소유자의 대리인으로서의 지위만을 부여하는 이런 관리규약은 강행법규 위반으로 무효로 보고 있습니다. 이게 어떤 사안이냐면요, 관리규약에 임차인은 구분 소유자의 위임을 받아야지만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다, 이렇게 규정이 돼 있었던 거예요. 즉 임차인한테 구분 소유자의 대리인의 지위만 부여를 한 겁니다. 이런 관리규약을 근거로 집회에서 의결권을 행사하고자 하는 임차인한테 구분 소유자의 인감 도장이 날인된 위임장하고 인감증명서를 가지고 오라고 한 거예요. 재판부는 점유자의 지위를 사실상 구분 소유자의 대리인 지위로 격화시키는 거다. 또 구분 소유자가 해외나 지방에 거주하는 경우에는 임차인의 의결권 행사를 현저하게 어렵게 만드는 것이어서 강행법규 위반으로 봤어요. 그래서 규약은 무효다, 이렇게 판단을 했습니다. 자, 오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알림 부탁드릴게요. 여러분의 소중한 의견은 언제나 댓글로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 또 유익한 정보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